오늘은 다큐멘터리 사진과 예술 사진의 특성을 살펴보고 그 차이점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두 명의 사진가를 이야기할 텐데요. 먼저 다큐멘터리 성향을 가진 루 존스의 사진을 살펴보겠습니다. 존스는 형무소에 수감되어 있는 사형수의 포트레이트를 찍었습니다. 다큐멘터리 사진의 본질은 기록입니다. 현재 있는 대상과 상황을 기록하는 것이죠. 기록만큼 중요한 것이 또 있는데 그것은 사실성, 진실성입니다. 거짓으로 만들거나 조금이라도 가공하고 각색하면 안 됩니다. 지난번 로베르토 하나의 그 키스 사진의 상황을 만들어서 찍어 문제가 되었던 것에 대해서 이야기했던 적이 있었죠. 그리고 다큐멘터리 사진에서 중요시하는 것이 텍스트인데요. 텍스트는 사진이 이야기하지 못하는 부분을 보완해 줍니다. 사진은 모호성이 있어서 구체적이고 세세한 내용의 전달이 필요할 때는 텍스트의 도움이 필요하지요. 텍스트는 사진이 표현하지 못하는 디테일한 정보를 정확하게 전달할 수 있습니다. 사진과 텍스트는 서로의 부족함을 채워주는 찰떡궁합의 관계라고 말할 수 있겠네요. 그래서 다큐멘터리 사진의 대부분은 텍스트를 동반해서 사진이 표현하지 못하는 정보를 자세하게 알려줍니다. 사진 옆에 첨부된 텍스트를 캡션이라고 하는데요.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름이 있고요. 수감되어 있는 형무소명이 있습니다. 생년이 있고 결혼 여부, 또 아이들, 자녀 숫자가 있습니다. 구속 날짜가 있고 사형 선고 날짜, 또 형 집행 상태가 있습니다. 우리는 사진에서 확인할 수 없는 인물의 신상 정보를 텍스트를 보고 알았습니다. 특히 자녀의 숫자, 구체적인 사형 집행 방법을 우리가 확인했을 때 어떤 생각이 드셨나요? 안타까움, 동정심이 생깁니다. 작가는 이 작품을 통해서 사형제도의 부당함을 지적한다고 생각해요. 다큐멘터리 사진은 대상을 기록하고 기회가 주어질 때 사람들에게 알려야 된다는 의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해하기 어렵게 만들면 문제가 있어요. 사람들이 보는 순간에 쉽게 받아들일 수 있게 설명적으로 만들어야 됩니다. 또 다큐멘터리 사진에서 중요한 것은 객관성을 유지하는 것입니다. 대상을 자신의 생각, 주관적인 감정이나 의도 이런 것들을 가능한 한 배제시키는 것이 원칙이에요. 그런데 존스의 작품에서는 이 부분에 문제가 좀 있습니다. 어디에서 객관성을 벗어난 흔적을 찾을 수 있을까요? 텍스트입니다. 자세히 텍스트를 보시면 꼭 표기되어야 할 정보가 빠져 있어요. 뭘까요? 죄목이 누락되어 있습니다. 만약에 여기에 이 사람의 제목이 들어가 있다면 어쩌면은 사형 선고 받는 게 당연하다고 그렇게 여길 수 있습니다. 아까 느꼈던 연민의 정이 사라질 가능성이 크지요. 작가는 이 점을 염두에 두고 의도적으로 제목을 표기하지 않은 겁니다. 그래서 이 점이 다큐멘터리 본질에서 중요시하는 객관성을 벗어난 요인으로 볼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작가는 사형제도의 부당성을 사람들에게 알리고 싶다는 욕심에 다큐멘터리 작가로서 지켜야 할 중립의 자세를
벗어난 걸로 판단됩니다. 예술 사진을 이야기하겠습니다. 예술 사진을 순수 사진이라고도 말하죠. 사진가는 셀리아 샤피로입니다. 작품을 몇 점 보고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어떠세요? 이게 뭐지? 무슨 이야기를 하는 걸까 하는 의문점이 드실 거예요. 제가 이 작품을 세계적으로 유명한 사진 잡지 아파추에서 처음 봤습니다. 식판과 그리고 옆에 있는 약간의 텍스트가 있는데 몇 페이지를 그냥 넘기다가 의문점이 생기는 거예요. 왜 이 사진을 아파추에서 실었을까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다시 첫 페이지로 돌아와서 찬찬히 들여다봤어요. 타이틀이 Come and Get It, 평범해 보이는 일상의 언어잖아요. 그리고 단체 급식에서 쓰는 식판, 사람 이름과 연월일로 짐작이 되는 숫자, 찬찬히 살펴보니까 어떠세요? 여러분들도 이제는 숨은 비밀을 좀 짐작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사형수의 마지막 식사였어요. 그 당시에 저는 작품의 실체를 파악하고 나서 약간의 충격을 받았었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 작품을 예술적으로 높이 평가하고 있습니다. 셀리아의 사진은 사형수에 관한 내용을 다루었다는 점에 있어서는 존스와 같지만 대상의 선택과 표현 방법이 좀 다릅니다. 존스는 사형수라는 인물을 직접 사진에 담았죠. 셀리아는 사형수의 마지막 식사를 등장시킵니다. 예술에서 중요시하는 은유적 표현 방법을 적용시킨 것이죠. 타이틀도 존스는 라스트 익스포저라고 직접적으로 사진 내용을 나타내고 있지만 셀리아는 아주 평범한 일상 용어를 제시합니다. Come and get it. 타이틀에서 내용을 알 수 없게 의도적으로 모성을 택한 것이죠. 캡션도 존스는 구체적으로 정보를 제시한 데 반해서 셀리아는 인색한 수준의 그 작은 정보만 보여줍니다. 그래서 관객에게 궁금증을 유발케 하고 관심을 갖게끔 유도합니다. 다큐멘터리와 예술사진은 사진의 양대 산맥이라고 할 수 있어요. 제 개인적인 견해로는 사진은 외견상으로 보면 회화와 좀 닮아 있지만 내용의 전달 방식을 보게 되면 문학과 비슷하지 않나 생각을 해요. 다큐멘터리는 소설과 비슷해요. 설명적이고 직접적입니다. 예술사진은 시와 유사하지요. 은유적이고 간접적입니다. 셀리아의 작품에는 존스의 작품에는 표현되지 않은 부분이 있습니다. 그 이야기를 좀 할게요. 달랑 피클만 있습니다. 어떤 생각이 드세요? 저는 이 사람의 과거의 기억에서 이 피클과 연관된 개인적인 이야기가 있지 않나 하고 생각해 봅니다. 어머니가 어릴 때 만들어준 피클에 대한 기억 같은 거겠죠. 또 이 혼자 먹기에는 지나칠 정도로 많은 양의 음식을 보고는 무슨 생각이 드시나요? 저는 이 사진에서 이 작품이 갖고 있는 가장 중요한 메시지가 들어있다고 생각해요.
마지막 식사는 본인이 요청하는 대로 제공한다고 합니다. 형무소에 들어와서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원하는 것을 요구할 수 있는 기회를 잡은 것이죠. 이 많은 양의 음식을 다 먹을 수 있었을까요? 아마 손도 대지 못했을 거라고 저는 추측해요. 바로 식사를 마치고 형장으로 끌려갈 것을 알면서 밥을 먹을 수 있는 강심장을 가진 인간이 있을 수 있을까요? 애초에 자신이 먹을 수 없다는 것을 알고도 음식을 주문했다고 저는 여겨져요. 인간의 욕망의 속성은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자신에게 주어진 기회를 절대 놓치지 않습니다. 셀리아는 사형제도의 문제점을 지적하기보다는 죽음을 목전에 둔 사람의 기억의 연민에 대하여 생각하게 하고 또 인간의 헛되고 부질없는 욕망을 작품을 통하여 이야기하지 않나 하는 게 저의 생각입니다. 여러분들은 저와 다른 해석을 할 수도 있을 거예요. 다큐멘터리와 달리 예술사진에서는 작가가 작품의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지시성을 최소한으로 줄여놓았거든요. 그래서 관객은 비교적 자유스러운 해석을 하며 각자 상상의 나래를 펼 수 있는 것이겠죠. 셀리아가 찍은 사진은 기록된 자료를 바탕으로 식판을 재현해서 촬영한 겁니다. 예술의 영역은 넓어서 사실과 진실을 말하기도 하지만 주제에 따라서는 연출이나 상상의 스토리를 만들어내기도 하거든요. 오늘은 주제가 좀 무거운 감이 있었습니다만 사진의 본질에 관한 내용이라서 한번 살펴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